성공투자 업종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자동차 부품주의 2분기 실적 전망 및 증권회사의 투자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완성차 외에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가 많은데요. 대표 부품주의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현대모비스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2일 2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약 28%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수치인데요. 증권가는 물류비 증가와 자동차 반도체 부족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위아의 실적도 보시면 매출은 2조 27억 원, 영업이익이 4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크라 전쟁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부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도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만도 역시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증권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고객사의 가동 중단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인데요. 오늘 동사에 대해서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동사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에 높은 운송비와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지만 그 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운송 비용의 전가와 전동차 부문의 수익성 기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NH투자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동사가 완성차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라서 가동률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분기 실적 또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위아에 대한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대외 환경의 악화와 신사업 불확실성 증대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현대위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약 34%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분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전쟁 여파로 인해 러시아 법인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도에 대한 의견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동사를 부품주의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중국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대형 부품업체는 현재 만도가 유일하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에는 중국의 봉쇄 여파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로컬 업체와 북미 전기차 업체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씩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실적 괜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수창 파트너님, 네. 현대차, 기아 하반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하반기 투자 포인트 보기 앞서서 상반기의 실적이 워낙 좋게 발표됐습니다. 예.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량의 증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국내 생산을 보면 좀 감소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소폭 감소가 있었고 해외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있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출액이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10년 만에 가깝게 최대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수출액에 대한 증가,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판매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럽만 조금 상반기에 부진했지 북미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예. 거기서 전기차 및 고부가치 있는 SUV 차량들, 차량 판매 출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이런 흐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 하반기 계속 이어질 거냐인데 예. 주목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질 것을 전망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 요인 하나 더.
출고되기 시간이 계속 지연돼서 좀 늦었었는데 그렇죠. 점진적으로 좀 짧아지고 있거든요. 차량 반도체에 있어서 수급난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파업도 별 문제 없이 이탈 없이 잘 흘러가면서 하반기에는 생산 증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생산이 증대되면서 판매가 더 이어질 가능성, 호조될 가능성, 그리고 또 고환율에 있어서 현재 환율이 1,300대 올라오면서 환율 부분에서 이익 개선세가 좀 더 추가적인 알파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하반기에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힘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반기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있어서 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쪽으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도 자동차 내연기관이 많이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포커스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쪽에 맞추니까 그에 관련된 부품 생산하는 기업을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현대 기아차의 실적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기보다는 선방하는 기업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인데 좀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품업체들 선방하는 실적 또 영업이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현대모비스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장을 모듈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예상을 하회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회성 요인인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경력금이 반영되면서 그 부분을 일회성 요인을 빼버리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상 하이한 게 아니라 예상이 선방한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좀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전장화 모두 쪽으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했을 때 최상에 있어서 수혜 쪽은 아니거든요. 현대글로비스가 수혜고 부품 사업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호조나 판매 호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만도와 현대위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봤듯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 내 최선호주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도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석 리포트들을 보면 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도하고 현대위아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위아는 엔진 구동 부품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만도 같은 서스펜션 쪽이라 사실 과거 친환경차 쪽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기업이었던 자동차 부품줄 때 투자 포인트 좀 나눠놓고 본다면 만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이하는 여전히 보면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좀 약화돼 있고 그다음에 전장화되고 향후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대위아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수주장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동차 생산량이 증대되거나 또 차량가가 출고가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 부품 탑재 레벨 3가 탑재가 되거든요. 제네시스에서. 그런 부분 하면 앞으로 만도에 대한 어떤 기술 부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긍정적인 시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호조했던 것은 전기차인 아이오닉 5하고 이 V6가 상당히 판매 호조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지금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가 1위거든요. 점유율이 어느덧 2위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비하면 4%였던 게 상반기에 9%, 배 이상이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다른 기업들은 닛산이라든가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습니다만 유독 전기차 판매가 북미 시장에서 급증한 건 현대 기아차였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서 주목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반기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타이어 3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어 3사 같은 경우는 하나는 원자재나 물류비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상반기였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고 호조되면 자동차와 더불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 가능성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인즉 상반기에 자동차 업체가 좋았던 이유는 판매량이 폭증했던 게 아니라 수출액
다시 말하면 차량 출고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그랬다는 효과였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 개선도 빠르게 나타났고 그 영업이익 개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모션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예. 자동차 타이어 업체들은 생산량 판매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이 개선되기는 좀 어렵겠다. 다만 자동차 업체가 점진적으로 또 하반기 생산 증대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 지금 시점에서 타이어 업체가 선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자동차 섹터가 더 강세적으로 올라갔을 때 후발주자로서의 상승 반등의 가능성은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여러 부품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좀 주목할 만한 거 꼽아주신다면요? 자동차 완성차하고 부품주 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부품주 쪽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북미 시장에 조지아 공장에서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에 대한 관련 기업을 보신다면 결국 자율주행 관련되거나 서스펜션 쪽에서 부품 공급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 예. 중대형 우량주 중에서는 그리고서 중소형주 쪽에서 본다면 화신이라든가 샤시 쪽, 바디, 그다음에 SL 램프 쪽, LED 쪽, 그리고 서현이와 시트 쪽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데 이 범퍼 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 차화정의 강세였던 2010년 11년도도 고환율 정책이 힘입어서 예. 올라왔는데 당시에 신차 판매 효과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차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도 벌써 사전 예약 같은 경우 3만 대 넘는다고 보면은 하반기 신차 모멘텀이 좀 고환율 구간에 있죠.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국내 현대 기아차의 신차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이 라인이 나오거든요. 예. 기아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돼서 부품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